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인데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날씨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아마 휴가철인데도 대부분 집에서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가 이제 8월 시작입니다. 첫 영업일인데 어찌됐건 8월에는 그 기존의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차트상으로 코스닥 그리고 거래소 양시장 모두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빠질지 더 갈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은 그 투닥거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좀 2018년도였죠. 굉장히 좀 강한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고 많은 투자자분들도 그런 상승에 편승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좀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좀 리딩하면서 갈 수 있을까의 판단을 좀 보수적이기보다는 좀 열린 사고를 좀 가지고 볼까 하고요. 계속 좀 지속적으로 다양한 종목들이 있어서 뭐 이를테면 바이오에 편중하지 않고 좀 다른 종목들도 편식 없이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에 그러니까 27일부터 31일에 코스닥 기준으로 외인과 기관 상위 순매수를 좀 살펴봤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코스닥을 살펴보는 이유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00포인트 업종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2200포인트를 기준으로 상당히 좀 부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뚫어주고 2300포인트에 안착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정말 3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변동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코스닥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좀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역시 저도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시장에서 조금 더 판단을 하고 아무래도 매매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900포인트까지 정말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강한 상승장에서 그동안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 기존에 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좀 많이 손해보셨던 것들도 메이크업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좀 변동성 강하게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진다면 분명히 코스닥에서 괜찮은 종목들은 세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서 코스닥에서의 지난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차트를 좀 봤는데요, 이 한국사이버결제, NHN 한국사이버결제하고 파트론이라는 종목의 차트가 굉장히 좀 제가 기존에 좋아했던 움직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종목에 대한 밸류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조금 찾아보니까 뭐 NHN 사이버결제는 아시겠지만 국내 온라인 벤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죠? 쿠팡, 티몬, 배민 등 15만여 개의 고객사를 거느리고 있고요. 최근에 아마 페이코 오더라고 해서 이제 비대면 주문 결제 방식을 도입해서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울러서 뭐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재명 지사께서 공공배달의 우선 협상으로 아마 NHN 페이코 컨소시엄을 좀 구성해가지고 좀 더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차트를 보면 상당히 좀 움직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파트론입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그 이제 올해도 그 아이폰 12인가요? 12가 아마 나올 것 같고, 당장 다음 주 차주부터죠. 돌아오는 주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8월 아마 한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예약 가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트 20.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반도체건 아니면 뭐 휴대폰 관련된 여러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그 삼성전자에서 출시하는 노트의 어떤 그 호응도라고 할까요? 판매량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움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그냥 차트상으로 봤을 때입니다. 정확히 제 기준이고요. 어떤 아주 뭐 밸류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차트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저도 역시 아직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종목.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움직임이 괜찮다라고 하면 저도 역시 좀 보유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로는 우선은 뭐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휴대폰 카메라 모듈 관련한 건데요. 카메라 모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광신호가 렌즈로 들어오게 되면 그 렌즈의 광신호를 RGB로 변환하죠. RGB라는 건 레드, 그리고 그린, 블루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변환한 다음에 휴대폰 모니터 등의 디지털 영상이 디스플레이하는
이제 그런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 판단을 했고요. NHN 삼국사별결제 그래도 어쨌든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한번 기업 정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보면 아마 예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워낙 그 모바일 혹은 뭐 비대면 언택트 해서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온라인 사이버 결제가 굉장히 좀 그 주요한 업체가 좀 되고 있고요. 물론 기존에도 많이 그 포커스가 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말 더 좋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연 기준으로 현재 뭐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3,500억으로 시작해서 4,699억까지, 그리고 2020년 1분기에는 1,420억이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 31.2% 향상되는 거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다른 산업군은 모르더라도 이 온라인 사이버 관련된 이 섹터는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컨센서스 기준으로 봐도 2022년 그 상승폭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 추정치는 그렇게 판단하죠. 뭐 좋아질 거긴 하지만, 근데 뭐 아시겠지만 뭐 다양한 그 결제 회사들 있잖아요. 다날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NHN 사이버 결제가 사실상의 명실상부한 업계 1위가 아닌가 판단이 되고,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아주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사이버 결제에 관련된 그 뭐 이 기본적인 밸류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 없으실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차트입니다. 차트가 뭐냐면 보시면 얘가 고가권이긴 합니다. 6만원 찍어주고 밀렸었는데, 제가 항상 그 유념해서 보는 건 뭐냐면요, 같은 지점을 한 두세 번 정도 찍었을 때에 돌파른 시도가 나오면 그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그걸 돌파해서 올라갔을 때는 상당히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점입니다. 보시면 이때 2020년 5월이죠. 얼마 안 됐네요. 이때 한번 6만원 찍고 나서 쭉 밀린 후에 5만원을 지금 지켜줬어요. 보시죠. 5만원을 지켜줬는데, 이 5만원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호가 단위가 바뀌는 중요한 그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양봉을 만들어 주고 나서 얘가 5만원을 지켜내면서 계속적으로 오른쪽으로 횡보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6만원을 찍고 우상향 라인으로 이렇게 22평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거래량 만들어 주면서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조금 눌린다면, 혹시라도 월요일에 눌린다면 저는 굉장히 좀 괜찮게 보고 있다라는 점 구독자분들한테도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참고로 저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있고 이 종목도 참 괜찮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앞서서 뭐 이런 종목들,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뭐 시젠도 있고 많이 있어요. 혹시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말씀드릴 필요는 있겠네요. 뭐가 있습니까?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치고 상승해서 14만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받고 있고, 또 엔지캠도 있을까요? 엔지캠도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라인을 찍어주고 밀렸습니다.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해줬고요. 또 예전으로 보면 시젠도 그런 주에 속합니다. 뭐 예전까지는 아니죠. 최근에 이슈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에서 시젠 보면 지금 굉장히 상승해서 잡기 엄두가 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가 이 라인대가 있었어요. 이게 좀 좁혀서 볼게요. 이게 낫겠네요. 여기서 지금 한 번 치고 밀려준 다음에 이 지점을 계속 두 번, 세 번 치워주고 나서 강하게 양봉 뽑아냈고, 그 다음에 10만원대를 지키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지키면서 여기도 마찬가지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뚫어주면서 무려 18만 6천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굉장한 상승이죠. 이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앞서서는 뭐 국민주였습니다. 이제 국일제지,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국일제지도 한번 볼까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찍어서 봐야 되겠네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찍어서 보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요즘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아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세 종목이 괜찮더라고요. 진짜 말씀 안 드린 지 오래됐지만 역시 구제지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 치고 조정 받더니만 이렇게 강하게 좀 상승해서 갔었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뭐 약간은 다릅니다만 그냥 좀 다른 움직임은 합니다만 근데 그 종목별로 그 움직임에 대한 어떤 패턴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6만 원대를 지금 그 쳐주면서 두 번 쳐주고 이 라인을 갖다가 끌어올려 주면서 이렇게 지금 쌍바닥 만드는 느낌으로 양봉 뽑아냈기 때문에 당장 월요일날 날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음봉이 나와주면서 좀 밀린다고 하면 저는 괜찮은 타이밍 같습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꼭 뭐 매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유심히 지켜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밸류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요. 주심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매동으로 보면 이건 죄송합니다. 이렇게 볼게요. 매동으로 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 차트상에서의 움직임이 뭐 연기금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요. 여기 지금 100만원 단위니까 금요일날에 외인이 지금 106억 샀습니다. 기관 27억 사고요.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외인이 산 금액이 17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고 더욱이 좋은 부분은 개인이 거진 180억, 190억을 팔았어요. 그 부분을 기관과 외인이 받아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월요일날 좀 양봉 뽑을 것 같기는 한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밀리면서 혹시나 조정을 하루 이틀 받는다면 굉장히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파트론인데요. 사실은 저는 그 반도체 쪽 관련해서나 휴대폰 관련된 주식들은 잘 그 살펴보질 않아요. 옛날에 그 원익 IPS라고 지금 옛날에도 아니면 지금 있으니까 반도체 장비주 그 종목으로 조금 수입 보고 나오고 나서는 이게 좀 잡기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이 더 재밌고 제약이나 좀 더 그 강하잖아요, 변동성이. 그래서 그쪽이 재밌는데 이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딱 그런 차트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차트. 뭐냐? 한번 밀리고 나서 밀린 이슈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3월이면 코로나겠죠, 그죠? 여기서 한 번 정도 11,000원 정도 쳐주고 두 번 쳐주고 세 번 쳐줬습니다 지금. 그리고 300이평선 장기평선 밑에 묻혀 있어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라고 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현재 기준에서 보면 얘는 이때가 이렇게 저항 라인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 저항 라인이 깨지면서 여기서는 이제 20이 아니군요. 302평선에 이렇게 뚫지를 못하고 이렇게 밀려줬었잖아요. 그죠? 음봉 맞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동시에 받은 후에 현재 지금 이제 11,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세 번 정도 같은 라인을 갖다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길게 뽑아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이 라인을 딱 두고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 기준을 딱 두고 얘가 움직임을 만들어 가는데 앞서서는 여기가 지지였다면 이제는 저항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항 구간에서 이 종목이 현재 세 번 정도 트라이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다시 밀린다면 움직임을 좀 보고 강하게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항상 이 장기 평선인 300일평선 밑에서는요 터치해서 올리기가 어렵지 오르면 좀 쭉 한 번에 시세를 좀 주면서 쭉 올라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눈길을 좀 끌더라고요. 유심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얘도 역시 기업 정보를 좀 보면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그죠? 많이 뭐 상승 안 한 종목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네요. 1년 기준으로는 22%가 마이너스지만 최근 1개월은 26%, 3개월은 39%. 어쨌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맞고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그래도 세네요. 7,900억, 7,900억, 1조 2천억.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2,662억이네요. 전년 동기 9.3% 하락을 했습니다만 물론 뭐 실적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해서 좀 빠질 수는 있겠죠. 워낙 뭐 판매량이 좀 빠질 수도 있고요. 휴대폰 기타 카메라 모듈을 쓰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근데 그럼에도 이 자체로 차트의 움직임이나 기존의 그 어떤 이 추세를 보면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상당히 좀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밸류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매동을 한번 살펴보면 매동에서 자꾸 이게 켜지네요. 매동에서 봤을 때 역시 이 31일 날에 외인과 기관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외인이 33억 정도, 기관 23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은 또 100억 정도를 이틀간 팔았죠. 3일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래서 얘가 만약에 눌린다면 만원을 뚫은 상태에서 눌린다면 이미 뚫었고 얘도 괜찮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요. 근데 고객 여러분이래네. 구독자분들 아마도 얘가 제가 고객이라고 하네요. 돈도 안 받는데. 예. 아마도 얘가 지금 제 생각에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그 무슨 뭐 코로나 관련된 주식들처럼 아주 그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한 시세를 주고 기간 조정을 받고 코로나 때문에 빠진 후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그래도 어떤 사업군이라든지 혹은 뭐 매동이라든지 근시안적으로는 매동이고요. 사업군이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매출이라든지 기존의 영업이 잘 되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신다면 꼭 제가 말씀드린 이런 뭐 NHN 사이버결제라든지 파트너 같은 종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좀 옥석을 가리실 수가 있지 않겠느냐. 많이 너무 오른 종목에 들어가서 더 먹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꼭지 잡고 머리 아프게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밑에서 돌아 나온 종목들, 아니면 윗구간에 이때 트라이하면서 계속 뚫어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매동이 개인보다는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해주는 종목들에 집중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8월 시장은 좀 강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조정이 나올까봐 좀 겁은 나네요.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그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몰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게 참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뭐 신용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한 시장에서는 시중을 좀 땡겼어도 그게 그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수는 뭐 당연히 안 되지만요. 그렇지만 이 자금에 대한 여력은 좀 있고서 투자를 하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되게 좋지 않겠나.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송구스러울 정도로 실력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판단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찌됐건 뭐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남은 한 4시간 정도 되네요. 오늘 주말 편안하게 좀 보내시고요. 저녁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